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입니다. 87년 더 이상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개헌이 되면 이 대통령이 8년 그럼 임기하는 거냐 관심이죠. 지금 헌법으로는 불가한데 야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호 의제는 개헌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더 이어가면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현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대통령 선거 시 현행 단일 투표제에서 최종 후보 2명을 두고 한 번 더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개헌 의제로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재헌 헌법과 3공화국 시절 4년 중임제를 시행했지만 결선 투표제는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포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죠.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이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안에 따르면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빠르면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개헌안에는 행정수도 명문화, 지방 균형발전기구 신설 등 지역 민심에 영향을 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와 여당도 개헌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초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 미지의 바다로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재외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투표 걸림돌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보다 정권 연장과 권력 장악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헌이 국민투표 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이 개헌에 있어서 가장 이제 관심은 4년 연임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냐? 그러면 8년 집권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에요? 네, 현재로서는요 안 됩니다. 헌법 128조 2항 때문인데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때는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콕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추진하려는 이 대통령 현행법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저거를 헌법을 수정을 해야 연임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이 조항 수정해서 장기 집권 플랜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대통령이 포함된, 그러니까 8년이 포함된 연임을 뭐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당연히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 때 나왔습니다. 강 대변인은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씀한 걸로 안다 이러면서 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요, 대선 후보 시절에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이 장기 집권 야욕이란 공격에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걱정이 되면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그럼 저때 얘기가 대통령 본인은 연임을 안 하겠다 이런 거였나요? 그런데요, 그 회견 때 이 대통령이 살짝 여지도 남겼습니다. 자, 개헌에 대해서 국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가 있다면 본인부터 연임제를 적용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겁니다. 또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었죠.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그조차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진 않은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저 개헌이 장기 집권 포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 대통령이 성과 내고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연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그래서 가능합니까?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방향 개헌 추진한다면 일단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겁니다. 자, 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의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지금 개헌 막을 수 있는 107석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밀어붙여서 혹시 개헌 저지선 100명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 통화에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득 볼 개헌은 없다. 펄쩍 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올 하반기 개헌 관련한 이 여야 공방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이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국민의힘이 가장 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탄핵까지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적인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경고 카드를 꺼내든 지 하루 만입니다.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대표실 차원에서 대통령실 발언의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내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실제 발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탄핵은 더 무리한 게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선까지 잃은 것이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민의힘은 잔뜩 독이 올랐습니다. 6년 만에 국회 울타리를 넘어 장외로 나갑니다. 이번 주말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올라오는 여론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장애로 나간 지 6년 만입니다.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 국회 밖에서 본격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말엔 대구, 다음 주엔 서울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부산 최고위를 시작으로 대구 집회, 대전 현장 최고위, 마지막 서울 집회까지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장애투쟁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졌습니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총압박이 보수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장애에서 윤호개인 세력과 합쳐질 경우 당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 TK 지역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자 국회 안에서 집회를 갖자는 신중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순인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퇴할 마지막 기회라며 탄핵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몇몇 강경파 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사흘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킨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일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의회,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강행할 태세입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는 법률안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적당한 기회에 이걸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도 추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부 자꾸만 수정하면 위헌 소지는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 주체 중 국회를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자고 나섰습니다. 이 대법원이 새 청사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반대를 하자 그럼 돈이 덜 드는 지방에 가면 된다는 건데요. 요즘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법원행정처 주장에 대해 그럼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부지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 두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 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여당이 대법원 이전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듯한 이 대통령실 대변인의 어제 발언. 야당이 삼권 분립 훼손이다,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이는 소재가 됐죠. 하루 만에 대통령실 그런 논의를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실제로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다며 강 대변인 개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삼권분립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이 논란 발언 후 오독 오보라며 언론 탓을 한 점도 지적하며 해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 선임을 요청한 이후 법사위가 계속 시끌시끌했죠. 야당 반장을 왜 여당이 못하게 막느냐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인데 오늘 급기야 민주당이 표결로 야당 간사 선임을 무산시켰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수원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간사를 표결로 부결시킨 건 헌정사상 없던 일입니다. 법에는 호선으로 뽑는다고 돼 있지만 관행상 각 당의 추천 인사를 존중해왔습니다. 여당은 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꼽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봤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지금 법사위에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해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선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올릴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의 대상이 안 된다며 나간사 철회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징역 2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는 점을 나경원 의원의 간사 결격 사유로 꼽고 있죠. 나 의원, 그렇게 따지면 검찰 구형을 넘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초유의 간사 부결에 국민의힘 폭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여권을 향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그 논리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논리대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검찰 구형 때문에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이 빠루로 문을 뜯는 경호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기소된 박범계 의원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야당의 간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이런 장면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서 의회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가 법사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난주 통과한 덧센 특검법에는 이 수사에 협조를 하면 범죄자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조항을 실제로 썼는데요. 노상원, 여인영 두 전직 사령관에게 수사 협조를 해주면 형량 감경해주는 것을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지금까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았던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란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군 관계자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형량을 줄여줄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검의 첫 형량 협상 대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메모 내용에 대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북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지만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감경 제안을 한 특검은 의미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외환 혐의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진술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통일교에서 1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권 의원은 오늘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오늘 이 영장 심사가 상당히 길어졌다면서요? 네, 오후 2시에 시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심사는 4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인 6시 40분쯤 끝났는데요.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시작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권 의원 측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결과는 일러도 오늘 밤 늦게나 나올 전망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내일 오전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죄짓곤 못 산다더니 한밤중 위험하니 전조등을 켜라는 경찰을 보고 화들짝 놀란 운전자.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심지어 보행자를 칠 뻔한 위험한 도주 17km나 이어졌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랬을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SUV. 전조등과 후미등이 꺼져 있습니다. 뒤따르던 경찰차가 상향등으로 경고하며 전조등을 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SUV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아슬아슬 비껴갑니다.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도 피해 계속 도주합니다. SUV 운전자가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자 시민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경찰은 강원 양양에서 속초 청호동까지 17km를 추격한 끝에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버린 뒤 이 창고 뒤편에 숨었다가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이 기둥이 찌그러지고 안경 떨어지고 하여튼 여기가 불편하게 어지러져 있었어요. 붙잡힌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술 냄새 나고 그래서 정황이 확실해서 체포를 한 거예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운전자가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아찔한 사고가 초등학생을 태운 학원 차량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으면서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도로 가드레일 부근에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성에게 수액을 긴급 투여합니다. 잠깐만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노란 승합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등하원하는 학원 차량이 도로를 달리다 승용차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학원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으로 쇼크를 받아가지고 의식 불명이죠. 안정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죠. 학원차에는 초등학생 1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진입로. 노란색의 학원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 멈춰 있습니다. 정차 중인 학원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40대 운전자가 차량에 매달려 20m 정도 끌려갔고 동승자인 60대 여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은 없었습니다. 사고 나니까 좀 걱정되긴 하죠. 또 애들 이제 내려주고 태우는 과정에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차량이 미끄러진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요즘 이런 소식이 자주 들려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마음 불안할 것 같습니다. 대낮에 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집에 데리고 가려 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침울해 보여 말을 걸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초등생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차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4-5대 정도 왔고 형사차도 오고. 경찰은 CCTV 영상으로 동선을 추적해 60대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초등생에게 우리 집에 같이 놀러 갈래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에 있던 초등생 보호자가 이 모습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울해 보여서 말을 건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은 260건으로 사흘마다 2건꼴로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248건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도로를 점령이라도 한 듯 차선을 가로지르며 활보하는 자전거를 탄 무리들. 위험천만한 질주에 신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 도로 위 무법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자전거 무리가 점령했습니다. 신이 나는 듯 손을 치켜 올리고 빗길에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차들이 달리는 교차로를 작은 자전거로 자랑하듯 빙빙 돕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다른 친구들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모두 초등학생 정도로 앳돼 보입니다. 다들 경적 울리고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하하고 막 웃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발뺌만 하더라고요. 이들은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타며 도로를 막거나 위험한 고개 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관할 경찰서에만 관련 신고가 70건 접수됐습니다. 초등생, 중학생으로 촉법 소년이다 보니 강력한 처벌도 어렵습니다. 13세가 안 넘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면 현장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봐서 경찰은 대책회의까지 열고 당분간 무기한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주차한 뒤 차량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서울대공원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어온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옷까지 갈아입고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범행 장소에서 걸음걸이에 딱 걸렸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서울대공원 야외 주차장에 나타난 30대 남성. 갑자기 검은색 웃옷을 벗더니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주차돼 있는 수입차에 올라타더니 2천만 원짜리 시계를 훔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한 달 뒤 같은 주차장에 나타난 남성. 하지만 이번에는 잠복 중인 경찰관에 에워싸여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콘서트 등 대형 행사가 열려 주차장이 붐비는 날을 범행 날짜로 정했습니다. 범행 전후로 군포시에서 과천시까지 걷거나 버스로 갈아타며 수사를 피하려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주차장을 찾았다가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있던 경찰 잠복에 걸렸습니다. 보행 특징 같은 거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바로 검문을 해서 남성은 절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한 8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건데요. 하지만 남성 휴대전화 이력엔 파출소로 건 전화는 없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파출소 앞에 세워둔 순찰차를 한 남성이 손으로 내려칩니다. 이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출입구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향해 말을 건네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흉기였습니다. 경찰관은 재빨리 남성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제압합니다. 뒤에 있던 경찰은 남성을 붙잡아 넘어뜨립니다. 문을 열자마자 욕부터 해요. 이제 들리게끔. 왜 또 달려갖고 이렇게 또 보내드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칼을 끄집어낸 거죠. 남성은 파출소에 들어오자마자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욕설부터 내뱉었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지만 파출소에 접수된 전화는 없었습니다. 80대 남성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주치자들 달랠 때가 제일 힘들죠. 자기 고집 부릴 때 그분들을 또 설득을 해서 집에를 귀가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지난 5월 지하철 방화 사건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시민들 혼비백산했죠. 검찰이 불을 지른 67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란 겁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페트병 뚜껑을 열고 지하철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남성. 불을 붙이자 열차 안은 불바다로 변하고 시커먼 유독가스로 가득 찹니다. 오늘 검찰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67세인 원 씨에게 최소 87세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객차 안에 승객 160여 명이 타고 있었다며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원한다는 구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원 씨 변호인은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좀 있었다 했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맞아요. 오늘 법정에서 원 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10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반려견, 무려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달렸다는데요. 동물보호단체가 학대라며 긴급 구조에 나섰는데 견주는 개가 원해서 달린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간 개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견주가 이 모습을 온라인으로 방송했는데 더는 못 보겠다는 시청자 반응에도 2시간 가까이 달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오늘 견주를 찾아갔습니다.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런닝머신에서 이렇게 뛰게 하시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가고 얘가 한번 세워보세요. 안 타요. 지금 내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 끊을 못 끊을 소리 알죠.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렸다는 주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스스로 행동했더라도 보호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고 위험한데? 견주가 개의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착용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 피어싱을 나하고 같이 했어요. 동물보호단체는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개를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하다 이제는 현직 경찰관을 노린 피싱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해달라는 메시지가 경찰관들에게 집중 살포되고 있는데요. 안에 링크를 누르면 유료 결제방으로 연결되는 식입니다. 경찰 연락망이 털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로 수신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결되는 접속 링크가 들어있고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링크와 연결된 대화방에는 대화에 참여하려면 78,000원을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경찰관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제와 오늘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경찰관은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합니다. 문자 내용과 경찰이 수신자인 걸 감안할 때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 내부 정보망이 지금 어떻게 유출이 됐다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도 사이버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이버 수사대가 해킹당했다는 맞춤형 괴문자가 동시다발로 발송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문자가 범죄와 관련 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경찰 연락망 데이터가 해킹됐는지도 점검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일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배정현 기자가 각 증권사들의 전망을 모아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3,440선을 돌파하며 5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그간 얼마나 올랐을까요? 올 한 해만 43.8%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이고 주요국 지수 30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증권사들의 전망을 모아봤습니다. 연말까지 메리츠증권이 최대 3,880,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3,6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은 기술주 강세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백지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그동안 벌어놨던 돈 차익 실현 한번 하자라는 생각들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증시의 숨고르기성 조정은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한미 관세 후속 협의 결과도 주가 향방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다는 기업. 입사를 하면 첫 해 성과급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자, SK 하이닉스 채용 소식에 취업준비생들 관심이 큽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이공계 기업 부스마다 취업준비생들 상담이 한창입니다. 이들에게 지망 1순위 기업을 묻자 SK 하이닉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저희 워너비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이긴 지 오래되기도 했고
최근 취업 시장에서 선호기업 순위에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 1순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뛰어넘었는데요. 지난해보다 8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파격적인 보상이 취준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높은 성과급과 연봉, 그다음에 수평적인 기업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7조 원에 달할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직원 1인당 1억 원 수준 성과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취업 스터디를 SK하이닉스 채용 절차에 맞춰 운영하기도 합니다. 인적성이나 자소서를 준비할 때 또 SK하이닉스 자소서를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수시 채용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미국의 우파 활동과 찰리 커크의 총기 피살 이후 미국 사회의 이념 대립이 악화일로입니다. 커크를 대신해 현직 부통령이 토크쇼 진행에 나섰는데 좌파를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가 진행했던 온라인 방송 더 찰리 커크 쇼. 시작하자마자 커크 대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등장합니다. Hey everybody, filling in for somebody who cannot be filled in for, but I'm going to try to do my best. My dear friend, the great Charlie Kirk. 엿새 전 강연 도중 피살된 민간인 농객을 대신해 현직 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토크쇼를 진행한 겁니다. 커크 추모는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Incredibly destructive movement of left-wing extremism that has grown up over the last few years, and I believe is part of the reason why Charlie. 2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는 벤스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크를 영혼의 소울메이트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중추적 존재라고 각각 표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거부하고 취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If you're a foreigner and you're out there celebrating the assassination of someone who was speaking somewhere, I mean, we don't want you in the country. Why would we want to give a visa?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피살을 계기로 좌파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여겨 광범위한 단속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연일 게릴라성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이닥쳐 차량 180여 대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침수 직전 차량 한 대가 급히 탈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주차장 안엔 승용차 범퍼 높이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물이 금세 차오를 위기 속에서 차량 한 대가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물이 파도치듯 넘실대고 빗물이 튀어 운전석 앞유리를 때리는 등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더니 주차장 밖 도로도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일본 미에현에서 1시간에 123.5mm의 폭우가 내려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NHK는 주차장 배수 펌프가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 180여 대가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차량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뒤엉켜 있습니다. 최근 일본 곳곳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잇따르면서 이런 지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不安ですね。大雨の時はもう車止めない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は私は考えます。もう全滅でしょこれ。地下に止めてたやつ。こういうの保証どうなるのかなと逆に思っちゃいますよね。 일본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 게릴라성 폭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북한의 서커스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화려한 공중 고개를 선보이며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서커스 대회에서 북한 예술단이 최고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국제 서커스 대회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북한 예술단원.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ашего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исполнен рекордный трюк. 시작하자마자 공중 그네를 앞뒤로 크게 흔듭니다. 추진력을 이용해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무려 5바퀴를 돌고 바닥에 착지합니다. 러시아 서커스 총감독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в мире, кто способен этот трюк сделать, и я понимаю, сложно. 마치 체조 선수처럼 공중에서 몸을 자유롭게 비틀기도 하고 여성 고개사는 뒤로 돌아 공중제비를 선보이는 등 잇따라 고난이도 기술을 펼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서커스 대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 모습입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20개국에서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 국립예술단을 제치고 1등상을 받았습니다. 횟수로 4년 차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북한이 우승을 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북한 예술단은 앞서 2달 전에도 국제 아이돌 서커스 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서커스 강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튀르키예의 한 마트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방화범 고작 10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진열된 마트 한쪽에 어린아이가 들어옵니다. 맞은편 상품에서 가격표 종이를 떼어내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휴지 더미 안쪽에 집어넣고 달아납니다. 10초도 안 돼 불씨가 피어나고 마트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튀르키예 부르사에서 10살짜리 소년이 마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신고해 불은 곧바로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트 일부가 그을리는 등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소년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현지 매체는 이 소년이 이전에도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다란 수소가 파란 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에게 돌진하더니 뿔로 들이받습니다. 남성은 공중으로 튕겨나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달려오지만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라자스탄주에서 수소의 돌발 공격으로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들은 당국의 야생동물 관리와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을 버티지 못한 다리가 끊어져 내려앉았고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오른 물길을 시민들이 아슬아슬 건넙니다. 아기 엄마가 올라탄 보트를 주민들이 힘껏 끌어주며 간신히 탈출시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문바이 등 곳곳에서 최대 시속 40km의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내내 폭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극장에서 영화 예매할 때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사 할인 많이들 받으시죠. 그런데 이 두 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할인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받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이 통신사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어플리케이션에서 영화 할인 혜택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할인권을 예매해봤습니다. 평일 기준 14,000원에 예매할 수 있는 영화표인데요. 이렇게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 4,000원 할인된 만원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30% 가까이 되는 통신사 할인을 꼭 챙긴다는 관객이 많습니다. 이제 계속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돈 주고는 조금 보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오늘 참여연대는 통신사가 영화표 할인 혜택을 허위 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 할인으로 11,000원을 결제하고 산 영화표 영수증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이 금액이 통신사가 극장에서 사들인 영화표의 원가라는 입장. 최소 5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이익을 얹어 팔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과 KT를 신고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SKT는 극장이 제안한 구매 가격으로
표를 대량으로 산 다음 판매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도 부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T도 차액 500원은 결제 수수료 등 최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수익 목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여러분, 땡배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높은 중개 수수료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가 출시한 공공배달 앱입니다. 이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혜택은 뭘지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김민수 씨. 지난해부터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사용 중인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라이더를 직접 불러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서울시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땡 배달을 정식 도입합니다. 기존엔 업주가 직접 배달업체와 계약해 기사를 구해야 했지만 땡 배달을 이용하면 서울시가 계약한 배달업체 기사가 자동 배정됩니다. 지난 7월부터 종로구 등에서 시범 운영했고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부담하는 기본 배달비도 약 4,000원에서 3,3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민간앱의 4분의 1 수준이고 광고료도 없어 점주들이 운영비를 최소 10% 아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소비자들도 배달비가 낮아진 만큼 주문 금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만원 지급 혜택 등 앱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요즘 야외 나들이 나가기 좋죠. 그런데 산이나 들에 가실 때 진드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진드기가 있거든요. 자, 다녀오셔서 검은 딱지가 보이시면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자그마한 벌레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스스가 무시증을 옮기는 털 진드기입니다. 털 진드기 유충은 풀숲에 많은데 활발히 활동하는 때가 9월 말부터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스가 무시증은 균을 보유한 진드기 유충이 물면 감염되는데 처음엔 인지를 못하다가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과 두통,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린 자리에는 검은 딱지가 앉는 것도 특징입니다. 야외 활동 뒤 이런 검은 딱지가 보인다면 일단 병원을 찾아보라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해 치료가 늦으면 간염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간염이 온다든지 뇌수막염이 온다든지 그래서 중환자실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병청은 야외 활동 시 토시나 양말을 착용하고 풀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입었던 옷을 세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 오늘도 시끄럽던데요. 뭐 워낙 싸워서 지친다는 거예요? 네, 회의만 하면 고성을 지르는 의원들. 보는 저희는 썩 유쾌하진 않은데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이제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급기야 가족까지 거론이 됐거든요.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 남편이 이런 거 합니까? 예?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래요? 워낙 뭐 바로바로 받아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젠 하도 데시벨이 또 높아져서일까요? 이젠 웬만한 고성엔 법사위원들도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랑야랑이 고성 지르는 의원 말고 듣고 있는 의원들에 주목해봤습니다. 남편이랑 왜 나와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 황규태! 너무 무리해! 인간적 무리라 인간적!
그러니까 법사위원들 만나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회의만 열면 싸우니까요. 네, 법사위원들도 처음엔 모두가 합심해서 싸웠잖아요. 오늘 보니까 동료가 싸워도 할 일을 또 하더라고요. 뭐야? 관련해서도 이 법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가 건정 질서에 대한 수호의 어디 가요? 얘기 들어요. 한 법사위원의 말을 전해드릴까요? 이 쇼츠 만들려고 소리 지르는 의원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신경 끄고 할 일 한다고요. 이 자극적인 쇼도 계속되면 무뎌지는 듯 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팔이요? 아시아 국가 네팔 말입니까? 맞습니다. 요즘 반정부 시위로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인 네팔이 오늘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네팔은 대혼란기에 임시 지도자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합니다. 네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총리는 퇴진하고 장관은 끌려 나오고 정부가 사실상 붕괴됐잖아요. 시위대와 청년들이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며 전직 대법원장을 지목했거든요. 그만큼 대법원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여권은 대법원,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그러니까 선출 권력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서열이 높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야당은 비판하죠. 개혁신당은 오늘 중국을 꺼내들었습니다. 뭐예요? 이 대통령 사진인데 좀 다르네요.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직접 AI로 합성한 사진인데요. 대통령실 로고가 벽에 있지만 한 손엔 또 법봉을 들고 있죠. 옷은 또 민주당 점퍼를 입고요. 패러디 같네요. 네, 차라리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깔끔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도 모두 겸직하고 있다면서요. 민주당은 허위 프레임에 근거 없는 날조라고 비판했는데요. 삼권 분립,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요즘 따라 참 자주 언급되죠. 다른 나라까지 끌어와서 걱정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에 내린 요란한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오후까지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틀간 충남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도 80mm 넘게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충남은 시간당 50mm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계절을 역행하듯 폭염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는데요. 서울은 25도로 더위에서 벗어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